네, 안녕하세요. 수학 교과서 116, 117쪽 원뿔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문제 보면서 배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위에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하고 기준을 줬죠. 원기둥 모양인 물건과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원기둥 알아볼 때 각기둥과 각기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서 이 각기둥이 아닌 거를 원기둥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자, 원기둥 찾아볼게요. 원기둥은 밑면이 두 개여야 하고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이었어요. 그리고 옆면은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밑면처럼 추정되는 애가 여기 깔려 있긴 한데 한 개밖에 없죠. 이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옆면은 똑같이 구분면이긴 하지만 요렇게 생겨서 기둥 모양이 아니라 뿔 모양이죠. 가는 원기둥 모양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뿔 모양으로 생겼고 기둥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도 원기둥 모양이 아닙니다. 다는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둥 모양으로 옆면이 구분면이니까 원기둥이 맞죠? 라도 원기둥에는 이런 뾰족한 부분 전혀 없었어요. 라는 원기둥이 아닙니다. 마지막 마 딱풀이죠? 이렇게 원이 있고 기둥 모양이고 옆면이 휘어져 있어요. 구분면이죠? 마는 원기둥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이 아니었던 이 가나 라가 문제죠.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다 이렇게 뾰족뾰족 뿔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밑면처럼 보이는 그 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만 간단히 적어보면 뿔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원 모양의 평평한 면이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원뿔이라고 했는데요. 밑에 초록박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도형들을 원뿔이라고 한대요. 이때 원뿔에서 원 모양의 평평한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둘러싼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뿔의 꼭지점 했던 것처럼 원뿔에서의 뾰족한 부분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원뿔의 꼭지점이라는 용어 왜 나올까요? 이 용어 우리가 각뿔의 꼭지점을 왜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각뿔의 꼭지점을 배웠던 이유는 요 꼭지점하고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그어서 그 길이인 높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를 잴 때 이 원뿔의 꼭지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따로 이렇게 명명해서 부릅니다. 2번 원기둥과 원뿔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원기둥과 원뿔을 위와 앞에서 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얘네를 위에서 내려다 봐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 봤더니 원기둥도 동그란 원 모양이고요. 원뿔도 원 모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은 둘 다 원 모양이네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한번 볼게요. 앞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라는 뜻이죠. 앞에서 딱 수평을 맞춰서 봤더니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도형 중에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원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삼각형 모양처럼 보입니다. 자, 앞에서 본 모양은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위에서 본 모양이 원 모양이라는 거고, 차이점은 원기둥은 앞에서 본 모양이 직사각형, 원뿔은 앞에서 본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면 원기둥과 원뿔 모두 옆면이 평평하지 않은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적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옆면이 둘 다 구분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이 원 모양이라는 걸 들 수 있겠네요. 반면에 차이점은 원기둥을 앞에서 본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원뿔은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근데 이때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아니었죠?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에요. 아래 초록 박스 볼게요.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둘레의 원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모선 그리고 높이입니다. 높이는 각뿔일 때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 길이가 높이입니다. 근데 이 높이를 우리가 직접 여길 뚫고 들어가서 잴 수는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나 수학책 같은 직각을 가진 물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높이를 이렇게 재는 게 바람직하겠죠.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은 요 모선이죠. 말은 새롭지만 개념은 이 길이에요. 그래서 원뿔은 요 길이들이 서로 다 똑같겠죠.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 둘레에 있는 아무 점이나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얘가 모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선은 엄청 많이 나오겠죠. 3번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높이를 여기를 뚫어서 잴 수는 없어요. 이거 입체 도형이라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 쪼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각을 가진 물체를 이렇게 놓고 그 직각을 이용해서 딱 수직에 맞게 이렇게 자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높이를 재보았더니 그 높이가 4cm인 겁니다. 자, 모선의 길이는 좀 쉬워요. 0점을 이 원주의 한 바깥쪽 끝 아무 점에나 맞춥니다. 그리고 자를 뉘어서 반대쪽 끝을 여기 원뿔의 꼭지점에 맞추죠. 그리고 그 길이를 재면 여기 나와 있는 5cm가 모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직각을 이용해서 재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모선은 이 점과 만나는 여기를 재면 되는 거죠. 마지막 밑면의 지름. 밑면의 지름도 삼각자를 이용해서 지금 재고 있는데요. 원뿔을 자 위에 올린 거예요. 지금 모양이. 여기가 원래는 안 보이겠죠. 이렇게 불투명하겠죠. 원뿔을 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쪽 끝과 반대쪽 끝을 잴 수 있습니다. 여기가 4cm, 여기가 10cm를 의미하는 곳이면 요 길이는 10 빼기 4가 돼서 6cm가 되죠. 칸으로 세워봐도 1, 2, 3, 4, 5, 6cm가 맞습니다. 4번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돌렸대요. 요렇게 돌렸어요. 자,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회전하기 전 모양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연두 색깔 삼각형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회전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빨간색 요 점을 잡고 360도 한 바퀴를 돌리면 자,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뿔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가지고 있는 두 변 중에 한 변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 원뿔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말하고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원뿔이 되고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이어주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겨냥도의 규칙에 맞게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밑면의 지름 이만큼이죠. 삼각형에서 여기가 2cm였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은 2cm입니다. 반지름이 2라면 지름은 그 2배니까 4cm가 되겠죠. 밑면의 지름은 4cm고요. 높이는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의 길이는 방금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축이 된 그 변이죠. 4cm입니다. 즉 원뿔의 높이도 4cm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밑에 참고해서 써보면 밑면의 지름은 직각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을 때 아래쪽 밑변입니다. 밑변의 2배죠. 여기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높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원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모양을 보고 원뿔인 걸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원뿔의 밑면 그리고 옆면을 알고 있고 높이와 모선을 이해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센티미터를 구하는지 아는 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복습 잘 해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